네, 본 차시에서는 앞서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김창걸과 함께 건국 초기 중국 조선족의 또 한 명의 중요한 작가였던 김학철과 그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 해랑강아 마라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학철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학철 선생은 한중 수교 이전인 1980년대 말에 이미 한국 문단에 많이 소개가 되었던 조선 의용군 출신의 아주 중요한 중국 조선족의 작가이기도 한 분이죠. 그래서 한국 독자들은 아마 김학철 선생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철은 1916년 일제 시기 조선 원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1936년 4월 상해 임시 정부를 찾아 가출을 하여서 봉천, 진앙도, 천지인을 거쳐서 상해에 도착했고 당시 상해의 대표적인 반일 독립단체였던 의열단에 가입하여 반일 테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37년에는 중국 황포 육군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고 이 시기에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점차 공산주의 전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40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가난 이야기, 프랑스 내란, 고려 공산당사, 국가와 혁명 등 마르크스주의 서책들의 영향으로 철저한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1941년 일본군의 태양산 토벌에서 당시 일본군과 격전이 벌어졌던 호가장 전투에서 대퇴부 총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으며 일본 감옥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나가사키 감옥에 수감되었는데요.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간 치료를 받지 못한 그의 그 총상을 당한 다리는 결국 썩어나게 되어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는 총을 두고 싸울 수 없게 되자 작가로의 변신을 결심합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석방이 되어서 나가사키로부터 서울에 돌아와 해방 공간에서 의욕적인 창작 활동을 펼치려 했지만 당시 미군정의 좌익 탄압으로 월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자기의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고 찾아간, 그러니까 갓난 신고를 거치면서 월북한 북한에서는 또 한 번 숙청의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그때 마침 발발한 한국전쟁 등 원인으로 북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은 결국 그때 1952년에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설립되면서 당시 조선이용군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어떤 이제 반연으로, 그러니까 전우들의 권고로 인해서 결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네, 그가 조선 반도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 연변에 이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은 당시가 한국 전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조선 반도로의 귀환이 어려웠고 다른 또 하나의 원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원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 이미 한국 전쟁의 와중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당시 이제 정치적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던 와중이었고 조선이용군 출신들이 숙청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우들의 권고에 의해서 김학철 선생은 이제 귀환을 포기했지요. 또한 그가 북경에서 연변으로, 그러니까 귀환을 포기하고 계속 북경에 남아있지 않고 연변으로 가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언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기 때문에 중국어, 일상의 언어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그러나
창작은 아마도 중국어 창작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 그가 북경에서 정령, 중국 당대 문학사의 굉장히 유명한 여로 작가죠. 정령의 문화에서 문학 창작 수업을 받으면서 몇 편의 작품을 중국어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이때의 작품은 아마도 그가 한국어로 창작한 것을 누군가 중국어로 번역하여 발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북경에서의 자기의 삶을 분재, 그러니까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과 같이 뿌리가 없었다 라는 말로 훗날 자기의 자서전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 민족의 자치주가 서게 되는 연변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네, 이 김학철 선생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격변기를 온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초반에 연변 지역에 정착했을 당시 연변에 세워진 조선민족 자치구,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건설하고자 했던 어떤 신중국 이런 것을 그야말로 자기의 이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이상은 또 커다란 좌절에 부딪히게 되죠. 막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1956년부터 반우파 투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더욱 큰 그리고 더욱 험난했던 문화대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문화대 혁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문화대 혁명 기간에 김학철 선생은 우파로 투쟁을 당하고 10년간 영어의 몸이 되어서 또 중국의 공산당의 감옥에서 10년간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또 정치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자신이 평생을 이제 어떻게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그런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불안하고 비극적인 근대화 과정에 그야말로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온 김학철 선생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문학적 작품으로 재구해냄으로써 한 시대의 역사를 가로지르고 넘어온 인물들의 삶과 신념을 후세에 전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다음은 그가 건국 초기에 창작한 장편소설 해랑강아 마라라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조선 반도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 동북에 잔류한 조선인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중국의 공민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되었으며 1952년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동만, 즉 연변에 조선족 자치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족의 중국 국적의 가입과 조선족 자치구의 설립은 단순한 행정조치의 차원이 아닌 복잡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연변의 조선인과 북한과의 혈연적, 정서적 유대관계, 역사적으로 내려온 간도 영유권 문제로부터 촉발된 연변의 정치적 구조 문제 등 매우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1953년 말 연변 조선족 자치구 창립 1년 만에 창작된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랑강아 마라라는 바로 이러한 범상치 않은 역사적 배경하에서 창작된 작품이며 광복 이후 새로운 문인들로 교체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던 연변 조선족 문단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서서히 신중국의 문학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창작된 조선족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소재로 하고 있던 이 시기에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과는 경향을 달리하여서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1930년대 동만 조선인들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차시에서 살펴본 김창걸의 작품은 대부분 사회주의 건설을 소재로 하고 있었죠. 이와는 달리 해랑강아 마라라는 혁명을 그러니까 항일무장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랑강아 마라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에 이루어진 동만 조선인의 민족해방서사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중국 공산당 선전부의 임무에 의한 창작으로 격정시대로 대표되는 김학철 개인의 작품 세계에서는 동떨어진 작품이라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이 작품이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후 조선족의 첫 번째 장편 소설로서 조선족이 사회주의 중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중국 역사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이자 증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위 기존 연구들은 작가 김학철과 그가 연변해서 창작한 첫 장편 소설의 작품 세계를 구명함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요.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가 실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만 조선인의 항일무장투쟁을 민족해방서사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지나치게 한국적인 시각을 드러내거나 혹은 김학철 스스로의 자기 부정과 비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그의 첫 장편 소설로서 해랑강아 마라라의 문학사적 위상과 의의가 제대로 구명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작품이 조선족의 중국 역사로의 편입 과정에 대한 형상화라고 본 경우에도 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결여된 당위적 결론에 머무르고만은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다음 차시에서는 기존 연구의 기초 위에서 해랑강아 마라라가 조선족의 첫 번째 혁명 서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 초기에 그러한 조선족의 혁명 서사가 나타나게 된 정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작가 김학철의 현실 인식과 함께 그러한 혁명 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